제가 두 번째로 찾아온 대학교는 바로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아까 우리 여자 학생이었어요. 그죠? 이거 여학생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잠깐 방송을 안 보셔도 돼요. 자, 이거 여학생들만 보시면 되는데, 여학생들이 성신여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할까요? 이해가 좀 안 가긴 하지만, 내가 숙명여대 정도만 돼도 그래? 관심 있어 해도 되는데, 뭐 이대나 숙대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대는 하여튼 그래요. 성신여자대학교 까는 건 아니지만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되게 좋게 구축돼 있더라고요.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여태까지 제가 여학생들 만나갖고 상담하면서 성신여자대학교 말했을 때 다들 저 거기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진짜 최상 라인 아이들 말고요. 최상 라인 아이들은 여기 잘 안 갈라 그러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되게 이미지가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강북구 도봉로에 있습니다. 저쪽 북쪽에 있고요. 우리나라 중위권 대학으로서 입학 평균 등급이 한 2.5에서 3.4 등급이고 여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여자대학교거든요. 자, 그렇다면 수시 전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왜 그러면 교과 100 찾아왔거든요. 간만에. 제가 원래 교과 100 방송 잘 안 하는데 오늘 교과 100 찾아왔어요. 자, 보세요. 교과 전형 학생부 100%입니다. 학생부 100%인데요. 더 재밌는 건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100%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찾아온 과가 어디냐면 자연과학대학 청정융합과학과예요. 이거 신재생 에너지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온 거예요. 점수대가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청정융합과학과라 그래갖고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하죠. 그런데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재생에너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예요. 친환경 녹색성장. 친환경 녹색성장과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우고 막 이런 거를 배우는데 총원이 12명밖에 안 되고요. 교과 전형, 일명 교과 전형으로 뽑는 아이들은 6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률이 보통 학교들처럼 전과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전 과목을 다 집어넣어서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도전해 볼 만했고요. 성적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았어요, 이 친구가. 자, 전형 방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과 100%고요. 면접은 없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지금 그래도 논술에 대한 부분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많이 높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서류 100%고요. 면접이 없습니다. 교과 점수가 100%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점수가 들어갑니다. 저기에 있는 서류라는 게 뭐 교과, 비교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교과 성적 갖고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 100%는 진짜 집어넣기 힘들지 않나요? 쌤이 그랬잖아요. 1등급 때 아니면 다 떨어진다고. 맞습니다. 솔직히 교과 100%로 집어넣을 만한 학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성신여대라고 낮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다 1등급 대입니다. 그런데 성신여대가 작년에 이 융합과가 빵꾸 났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하여튼 점수대가 100점으로 계산을 하고요. 수능 최저 등급은 당연히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과 100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항상. 교과 100 치고 수능 최저 없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정말로. 그래서 별표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신여자대학교고요. 수능 최저 없이 교과 100으로만 대학을 간다라는 게 메리트 있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뽑을까요? 어떻게 뽑을까요? 1, 2, 3학년 2, 4, 4입니다. 뒤로 갈수록 높아져요. 그래서 집어넣는 겁니다. 어머님들 기억나십니까? 이 학생 소개했었던 거. 여기 두 개는 2등급 되었고 여기 1등급 되었던 거.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성적이 좀 많이 비중을 가져가는 학교 2, 4, 4를 진짜 많이 찾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한 거고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고요. 교과 성적이 90%가 반영이 되고요. 비교과는 출석만 보겠다니까 뭐 출석은 무조건 10% 먹고 들어가는 거겠죠. 저는 출석을 무단결석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 안 해줘요. 입학사정관. 출석 안 한 아이를 대학교에서 뽑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출석을 제대로 안 해온 학생들은 저 진짜 그러니까 아예 해주지도 않아요. 딴 거 찾아주지. 아예 논술이나 적성하라 그러지. 아니면 정시 100%로 가자 그러지. 출석 점수 뭐 한 번이라도 뭐 무단결석을 했거나 막 이래서 점수 깎인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컨쇼에다가 집어넣지도 마세요. 전 해주지도 않을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가 90%라는 건 모든 걸 다 성적으로 뽑는데 내신 등급 비율 한번 이따위로 나온대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교과 100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데 이건 그냥 넣어놨어요. 한번 보시라고. 나중에 뭐 논술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쓰시라고. 자, 그런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이게 뭐냐면요, 어머님. 다 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 학생
이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정융합과학과가 어떤 걸 보냐면 첫 번째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필수!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한 게 뭐냐면 과학이랑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과학이랑 영어 등급대 되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친구 발목 잡은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 발목 잡은 게 뭐라고요? 수학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수학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집어넣은지 아세요? 국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이거 꼭 아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만약 이렇게 막 선택하거나 필수로 해갖고 이렇게 막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내신 등급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낮다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되게 높게 형성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1등급 맞는 아이예요. 나 막 한 1.4에서 막 한 1.8 정도 떨어지거나 1.6 정도 떨어지는 학생이 성신여자대학교에다 집어넣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집어넣는다고요. 겁나갖고 붙어버릴까봐.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 교과백이 1등급이 뜨고 막 2등급 개초반대가 뜨는 이유는 바로 골라내니까 그나마 그렇게 뜨는 거지. 만일 얘네 골라내지 않으면 얘네 등급대 2등급까지 내려가 2등급 중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학교 레벨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결과치들을 보거나 막 이러면 막 1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라내서 1등급이어야지 골라냈는데 2등급 나오면 어머님들 성신여대에다 집어넣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리스크 있는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골라냈을 때 1등급대로 올라가잖아요. 한 1등급 후반대라도 되잖아요. 그럼 한번 질러보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진짜 성적 분포대가 다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얘네들 뭐 어느 하나의 특정과가 높지도 않아요. 막 다 고르게 있습니다. 성적대가. 그렇기 때문에 성신여자대학교 1등급 때 뜨는 이유는 바로 이 선택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선택 과목을 따져보셨을 때 2등급이 나온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1등급 나오면 한번 질러보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 아까 보셨죠? 이 아이 수학만 3.2예요. 수학 버리잖아요. 등급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확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계산기 안 두들겨 봤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성신여자대학교를. 그리고 교과백 하나 정도는 넣어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준비할 것도 하나도 없고, 거기다 수능 최저도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이거는 데이터대로 갈 테니까 합격률도 겁나 높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 결과인데요. 작년에 이거 IT 학부거든요, 얘네가. 이거 IT 학부인데 얘네 미달났어요. IT 학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에 보통 등급대가 어느 정도냐면 1.82 정도.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신여자대학교 등급대가 한 1.6에서 한 1.8 사이에 옹기종기 다 몰려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2등급 때는 집어넣으면 떨어지세요. 그런데 작년만 3.27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야, 작년에 IT 학부가 3.27 나왔대. 야, 너 3등급이잖아. 우리 너 보자. 그러지 마세요. 이거 빵꾸난 거예요. 하늘에 천운이 내린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어머님이랑 우리 아이들아, 너네는 천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모른단다. 걷다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로또를 사. 하여튼 이거 3.27로 들어간 건 진짜 행운인 거고, 요번 연도 아마 1.8 정도로 형성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8등급 정도 됐거나 한 1.6등급 정도 계산기 때렸을 때 나오시면은 성신여자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질러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친구 이겁니다.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다 집어넣었을 때 이 친구가 한 2.45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수학을 뺐더니 1.87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융합학과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8등급 정도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87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수능 최저도 없는데 등급대도 이 정도로 나오고, 모르겠어요. 성신여대 점수가 또 어떤 형식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과 이번 년이 거의 입시 요강이 바뀐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 뭘 가지고 교과백을 기준으로 두나요? 작년 데이터 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나 모든 컨설턴트들 무슨 뭐 대단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작년 데이터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컨설턴트는 경험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거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내봤던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입학처랑 친해가지고 막 이거 얻어내는 거나 하여튼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거를 좀 분석하는 것 뿐이지, 교과백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흐름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성신여자대학교는 제가 봤을 때 그 흐름이 그렇게 크게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번 연도 아마 한 1.87, 1.8에서 한 1.6, 1.6이면 좀 안정권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아시죠? 작년에 우리 정시방송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다 저 개작살 난 거 기억나시죠? 하여튼 그래요. 대신 한양대학교 보냈잖아요. 더 좋은 대학 보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하여간 1.87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요. 왜 그러면 이게 또 평균 점수가 한 1.8 정도 될 거라고요.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업도 많이 일어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조금 어머니 화가 안 내려갑니다. 이거 막 2등급 확 안 그래요, 어머님. 많이 내려가봤자 한 1.9, 진짜 많이 내려가면 2.0, 1.98 그 정도까지만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대 아이들이 집어넣을 학교는 아닌 것 같지만 계산기를 잘 때려보세요. 아까 필수 과목 중에 과학이랑 영어 들어가고 국어랑 수학이니까 수학 잘하고 국어를 좀 못한다라면 이것도 질러볼만 하잖아요, 어머님들. 그러시죠? 무슨, 제가 지금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솔직히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백이라는 이 메리트가 좀 있어요. 하나를 빼먹을 수는 있는데, 빼먹었을 때 점수대가 이 친구처럼 확 올라가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세요. 2.45에서 1.87까지 올라갔잖아요. 수학 하나 뺐을 뿐인데. 왜? 이 친구 발목 잡았던 게 수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들이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것들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또 이렇게 뽑는 학교가요, 어머님들 하나 팁을 더 드릴게요. 상명대학교가 또 이렇게 뽑습니다. 상명대학교라고 그 학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것도 1등급 때 나와야 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2.2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골라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머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갖고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딱 봐도 어떠세요? 되게 특이하죠. 또한 별로 할 게 없어요. 성신여자대학교 원래 교과백이 컨설팅 할 게 거의 없어요. 성적대만 잘 맞추고요. 요런 그냥 뭐 교과 전형이 어떻게 반영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뭐 성적대가 어느 정도로 분포된다라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같은 경우 어머님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1점 좀 좋은 과들 빼고요, 어머님. 한 1.5에서 1.8등급대 아이들이 와르르르 몰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골라냈더니 한 1.6 나와요. 그럼 집어넣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되지 않을까요? 막 경쟁률이 미친 듯이 뻥튀기가 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머님들 교과백은 또 하나 보셔야 되겠어요. 교과백 집어넣으실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014년과 2015년에 요 사이에 그 학과를 뽑는 어머님 인원이 있어요. 인원. 그 인원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2014년에 10명 뽑았는데 이번 년에 6명 뽑잖아요. 그러면 이거 올라가요, 어머님. 10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으냐면 작년에 10명 뽑았는데 이번 년에 16명 뽑는데, 이런 경우 거의 없지만 하여튼 16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작년이랑 거의 엇비슷하게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집어넣으시면 1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 성신여대 이번에 집어넣으면 90%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최저도 없는 데다가 성적대도 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9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과백을 집어넣으시는 데 있어서는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작년 데이터들을 일단은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작년에 뽑았던 경쟁률과 인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2년치를 봐요. 그러니까 2013부터 14까지 보고 분석해서 15년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솔직히 2년치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재미 봤던 학교가 단국대학교죠. 제가 단국대학교가 이게 되게 재밌게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어머님들도 성신여대에 대해서 13년 14년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그 빵꾸난 거는 버리세요. 어머님들 막 3자 찍혀 있거나 막 갑자기 막 2.8 막 이런 거 찍혀져 있으면 다 지워버리세요. 그거 그 성적 아니에요. 13년 걸로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14년에 빵꾸 났다라면 다들 13년 거 보고 집어넣지 14년 거 보고 집어넣지 않아요, 어머님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 2년치 데이터를 교과를 보고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고 경쟁률은 한 어느 정도가 돼서 그 부분들이 이번 년에 미칠 영향을 조금만 분석해 보셔갖고 교과 100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게 보통 교과 100을 지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꼭 제가 안 하더라도. 교과백은 솔직히 제가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컨설턴트들이 교과백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다들 뭐 입학사정관 같은 거를 많이 해주는 거죠. 컨설턴트들은. 논술이야 논술 강사가 하는 거고, 적성이야 적성 강사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컨설턴트들이 또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넣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컨설턴트가 할 일입니다. 어머님들이 고집은 피우시겠지만 여긴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로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컨설턴트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교과백 어느 식으로 보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교과백을 한번 찾아와 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신여대 이 K양 같은 경우 합격률 한 90% 정도 되고요. 오늘 뭐 성신여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얘네 골라내지 않으면 얘네 등급대 2등급까지 내려가, 2등급 중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학교 레벨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결과치들을 보거나 막 이러면 막 1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라내서 1등급이어야지, 골라냈는데 2등급 나오면 어머님들 성신여대에다 집어넣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리스크 있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골라냈을 때 1등급대로 올라가잖아요. 한 1등급 후반대라도 되잖아요. 그럼 한번 질러보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진짜 성적 분포대가 다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얘네들 뭐 어느 하나의 특정과가 높지도 않아요. 막 다 고르게 있습니다. 성적대가. 그렇기 때문에 성신여자대학교 1등급대 뜨는 이유는 바로 이 선택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선택 과목을 따져보셨을 때 2등급이 나온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1등급 나오면 한번 질러보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 아까 보셨죠? 이 아이 수학만 3.2예요. 수학 버리잖아요. 등급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확 올라갑니다. 저 이거 계산기 안 두들겨 봤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성신여자대학교를. 그리고 교과백 하나 정도는 넣어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준비할 것도 하나도 없고, 거기다 수능 최저도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이거는 데이터대로 갈 테니까 합격률도 겁나 높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 결과인데요. 작년에 이거 IT 학부거든요, 얘네가. 이거 IT 학부인데 얘네 미달났어요. IT 학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에 보통 등급대가 어느 정도냐면 1.82 정도.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신여자대학교 등급대가 한 1.6에서 한 1.8 사이에 옹기종기 다 몰려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2등급 때는 집어넣으면 떨어지세요. 그런데 작년만 3.27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야, 작년에 IT 학부가 3.27 나왔대. 야, 너 3등급이잖아. 우리 넣어보자. 그러지 마세요. 이거 빵꾸난 거예요. 하늘에 천운이 내린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어머님이랑 우리 아이들아, 너네는 천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모른단다. 걷다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로또를 사. 하여튼 이거 3.27로 들어간 건 진짜 행운인 거고, 요번 연도 아마 1.8 정도로 형성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8등급 정도 됐거나 한 1.6등급 정도 계산기 때렸을 때 나오시면은 성신여자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질러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친구 이겁니다.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다 집어넣었을 때 이 친구가 한 2.45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수학을 뺐더니 1.87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융합학과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8등급 정도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87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수능 최도 국어를 좀 못한다라면 이것도 질러볼만 하잖아요, 어머님들. 그러시죠? 무슨, 제가 지금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솔직히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백이라는 이 메리트가 좀 있어요. 하나를 빼먹을 수는 있는데 빼먹었을 때 점수대가 이 친구처럼 확 올라가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세요. 2.45에서 1.87까지 올라갔잖아요. 수학 하나 뺐을 뿐인데 왜? 이 친구 발목 잡았던 게 수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것들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또 이렇게 뽑는 학교가요, 어머님들 하나 팁을 더 드릴게요. 상명대학교가 또 이렇게 뽑습니다. 상명대학교라고 그 학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것도 1등급 때 나와야 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2.2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골라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머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갖고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딱 봐도 어떠세요? 되게 특이하죠.
또한 별로 할 게 없어요. 성신여자대학교 원래 교과백이 컨설팅 할 게 거의 없어요. 성적대만 잘 맞추고요. 요런 그냥 뭐 교과 전형이 어떻게 반영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뭐 성적대가 어느 정도로 분포된다라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같은 경우 어머님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1점 좀 좋은 과들 빼고요, 어머님. 한 1.5에서 1.8등급대 아이들이 와르르르 몰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골라냈더니 한 1.6 나와요. 그럼 집어넣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되지 않을까요? 막 경쟁률이 미친 듯이 뻥튀기가 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머님들 교과백은 또 하나 보셔야 되겠어요. 교과백 집어넣으실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014년과 2015년에 요 사이에 그 학과를 뽑는 어머님 인원이 있어요. 인원. 그 인원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2014년에 10명 뽑았는데 요번 년에 6명 뽑잖아요. 그러면 이거 올라가요, 어머님. 10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으냐면 작년에 10명 뽑았는데 요번 년엔 16명 뽑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하여튼 16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작년이랑 거의 엇비슷하게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집어넣으시면 1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 성신여대 요번에 집어넣으면 90%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최저도 없는 데다가 성적대도 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9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과백을 집어넣으시는 데 있어서는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작년 데이터들을 일단은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작년에 뽑았던 경쟁률과 인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2년치를 봐요. 그러니까 2013부터 14까지 보고 분석해서 15년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솔직히 2년치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재미봤던 학교가 단국대학교죠. 제가 단국대학교 점수가 들어갑니다. 저기에 있는 서류라는 게 뭐 교과 비교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교과 성적 갖고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 100%는 진짜 집어넣기 힘들지 않나요? 쌤이 그랬잖아요. 1등급대 아니면 다 떨어진다고. 맞습니다. 솔직히 교과 100%로 집어넣을 만한 학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성신여대라고 낮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다 1등급대입니다. 그런데 성신여대가 작년에 이 융합과가 빵꾸 났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하여튼 점수대가 100점으로 계산을 하고요. 수능 최저 등급은 당연히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과백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항상 교과백 치고 수능 최저 없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정말로. 그래서 별표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신여자대학교고요. 수능 최저 없이 교과백으로만 대학을 간다라는 게 메리트 있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뽑을까요? 어떻게 뽑을까요? 1, 2, 3학년 2, 4, 4입니다. 뒤로 갈수록 높아져요. 그래서 집어넣는 겁니다. 어머님들 기억나십니까? 이 학생 소개했었던 거. 여기 두 개는 2등급대였고 여기 1등급대였던 거.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성적이 좀 많이 비중을 가져가는 학교 2, 4, 4를 진짜 많이 찾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한 거고,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고요. 교과 성적이 90%가 반영이 되고요. 비교과는 출석만 보겠다니까 뭐 출석은 무조건 10% 먹고 들어가는 거겠죠. 저는 출석을 무단결석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 안 해줘요. 입학사정관. 출석 안 한 아이를 대학교에서 뽑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출석을 제대로 안 해온 학생들은 저 진짜 그러니까 아예 해주지도 않아요. 딴 거 찾아주지. 아예 논술이나 적성하라 그러지. 아니면 정시 100%로 가자 그러지. 출석 점수 뭐 한 번이라도 뭐 무단결석을 했거나 막 이래서 점수 깎인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컨쇼에다가 집어넣지도 마세요. 전 해주지도 않을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가 90%라는 건 모든 걸 다 성적으로 뽑는데 내신 등급 비율 한번 이따위로 나온대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교과 100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데 이건 그냥 넣어놨어요. 한번 보시라고. 나중에 뭐 논술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쓰시라고. 자, 그런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이게 뭐냐면요, 어머님. 다 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 학생 이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정융합과학과가 어떤 걸 보냐면 첫 번째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필수!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한 게 뭐냐면 과학이랑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과학이랑 영어 등급대 되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친구 발목 잡은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 발목 잡은 게 뭐라고요? 수학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수학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집어넣은지 아세요? 국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이거 꼭 아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막 선택하거나 필수로 해갖고 이렇게 막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내신 등급 생각보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한 거고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고요. 교과 성적이 90%가 반영이 되고요. 비교과는 출석만 보겠다니까 뭐 출석은 무조건 10% 먹고 들어가는 거겠죠. 저는 출석을 무단결석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저 그거 안 해줘요. 입학사정관. 출석 안 한 아이를 대학교에서 뽑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출석을 제대로 안 해온 학생들은 저 진짜 그러니까 아예 해주지도 않아요. 딴 거 찾아주지. 아예 논술이나 적성하라 그러지. 아니면 정시 100%로 가자 그러지. 출석 점수 뭐 한 번이라도 뭐 무단결석을 했거나 막 이래서 점수 깎인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컨쇼에다가 집어넣지도 마세요. 전 해주지도 않을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가 90%라는 건 모든 걸 다 성적으로 뽑는데 내신 등급 비율 한번 이따위로 나온대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교과 100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데 이건 그냥 넣어놨어요. 한번 보시라고. 나중에 뭐 논술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쓰시라고. 자, 그런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이게 뭐냐면요, 어머님. 다 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 학생 이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정융합과학과가 어떤 걸 보냐면 첫 번째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필수!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한 게 뭐냐면 과학이랑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과학이랑 영어 등급대 되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친구 발목 잡은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 발목 잡은 게 뭐라고요? 수학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수학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집어넣은지 아세요? 국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이거 꼭 아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막 선택하거나 필수로 해갖고 이렇게 막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내신 등급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낮다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되게 높게 형성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1등급 맞는 아이예요. 나 막 한 1.4에서 막 한 1.8 정도 떨어지거나 1.6 정도 떨어지는 학생이 성신여자대학교에다 집어넣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집어넣는다고요. 겁나갖고 붙어버릴까봐.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 교과백이 1등급이 뜨고 막 2등급 개초반대가 뜨는 이유는 바로 골라내니까 그나마 그렇게 뜨는 거지. 만일 얘네 골라내지 않으면 얘네 등급대 2등급까지 내려가 2등급 중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학교 레벨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결과치들을 보거나 막 이러면 막 1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라내서 1등급이어야지 골라냈는데 2등급 나오면 어머님들 성신여대에다 집어넣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리스크 있는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골라냈을 때 1등급대로 올라가잖아요. 한 1등급 후반대라도 되잖아요. 그럼 한번 질러보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진짜 성적 분포대가 다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얘네들 뭐 어느 하나의 특정과가 높지도 않아요. 막 다 고르게 있습니다. 성적대가. 그렇기 때문에 성신여자대학교 1등급 때 뜨는 이유는 바로 이 선택과